오늘은 전도를 못하게 한 내용, 영들 48번째 전도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들 48번째 사회이해구조. 이게 지금 아마 19번째인가 그럴 거야. 21번째 사회이해구조. 하나님 말씀 한번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전도서 합독할까요?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심받니라. 아멘.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한 목자의 주심받아. 한 목자의 주심바. 지난주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교회의 사회이해구조, 교회와 사회와 분리된 것 같은데 그걸 한 목자의 주심바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 지난 시간에 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9번째가 올 정도니까 사회와 이 교회 이 관계,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사회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또 교회를 사회가 이렇게 보고 저기 교회다 하는 이런 교회라는 말이 통용되기 전에, 사회라는 말이 통용되기 전에 나온 말이 뭐냐니까 무슨 쥐, 쥐 요래하고 이게 이제 무슨 이념, 우리가 이념 논쟁을 가져는 이념 논쟁하는 이런 이념이라는 단어가 우리 이 인류 사회에 등장하는 단어가, 그래서 종산주의, 자본주의 하듯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교회 정치하고 교회와 정치와의 그 갈등 문제가 나오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교회가 전체를 관리하는 통치 시대가 나오고,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로마 제국이라 하는 이런 또 제국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갈수록 군왕, 왕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런 시대, 그런 사회가 서로 갈등, 이렇게 딱 독립돼가지고 서로 교통이 안 되고 서로 어디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 되면서 하나의 서로 교통되어지는,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 하는 나라에 있다. 서로 간에 어느 나라에 있고 변방에 있고 교통이 되어지고 도로가 발달하고, 로마 제국이 굉장히 그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그 연대가 그 BC 8세기부터 1453년, 그러니까 15세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약 한 2300년간이네, 2300년간. 굉장히 그 로마 제국의 영향이 큰 거예요. 우리가 간과해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어디 이야기했냐면은, 사회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지금 현재 북한 사회, 우리 북한 사회를 하잖아, 벌써. 남한 사회. 옛날에는 공산주의라 그랬거든.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뭐 자유주의 캔데, 이제 자유주의, 공산주의는 말 안 하고 북한을 북한 사회라고 하고 남한을 남한 사회라, 대한민국 이란단 말이야. 이런 이 사회라는 언어가 이렇게 어느새 우리가 이런 딱 잘라가지고 몇 년부터 사회고 몇 년부터 주의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새 이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사회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회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제가 몇 번 말씀했잖아요. 교회와 사회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사회란 말이 실제로 통용되어지는 때가 언제냐. 그거 찾아나가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동서로마 제국이 갈라졌을 적에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을 적에 사회라는, 서로마 사회, 안 그러면 동로마 사회 하는 이런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이 사회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제국에서의 우리가 그 관점을 보는 거고,
실제로 통영, 이거는 요때부터는 사회가 분명히 나왔다 하는 그걸 지금 찾아 나가는데, 그게 지금 북한에 있는 지금 그 원자 핵 지금 그 문제, 요거 해결된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차근차근 지금 제가 하는 강의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요, 북한에 있는 원자 핵 문제가, 핵폭탄 문제가 해결되는 뭔가 빌미가 딱 이래 힌트가 보인다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했지만, 그게 아주 그래서 이 내용을 가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이야기했냐면은, 이 사회라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데 배경을 이야기할 때에, 유태인 사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유태인 사회. 응? 유대 사회가, 아직 사회란 말은 쓰지 않고,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쓰니까 사회란 말 쓰는데, 실제로 유대인 사회 그 구조를 봐가면, AD 70년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AD 70년. 우리가 여기 지금 2013년이잖아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이라. 응? 이 멸망이라, 멸망. 예루살렘이 멸망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 있어가지고의 유대인들이 동등한 시민권을 얻던 시대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대로 이제는 떨어지는 거예요. 추운데 그거 하지만 괜찮아. 내가 살살 해볼 테니까. 어쩌겠어. 추운데.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흩어질 때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뭉쳐있게 만드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마치 크단 말이에요. 이 지중해가 요래 있으면은, 지중해 요래 있고 요래 있으면은, 이 지중해 근처로 해서 저 로마 제국인데, 이 아프리카고, 여기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밑으로는 안 나가요. 아프리카 쪽은 안 가고, 위쪽으로, 아시아나 이 유럽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쪽에서 뭉쳐 사는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뭉쳐 살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냐 하니까, 하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 사회에 있어가지고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 요셉이하고 교회가 있지만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애가 하나 이래 딱 출생하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흩어져야 돼. 흩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항상 제일 먼저 애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누구든지 지금도 왜 애들이 자라면은 왜 학교 보내느냐? 학교 보내야 공부를 해야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내지. 아니 학교 보내는데도 직장도 못 구한다 그러면 누가 학교 보내겠어? 다들 학교 보내니까 직장을 구해지니까 자녀들에게 돈이 들든지 어떤데 간에 학교 좋은 데 보내가지고 아니야말로 직장 좋게 가지고 그래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학교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학교가 생기기 전에 이 아이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국가가 없다 보니까, 나라가 없다 보니까, 벌써 나라 없은 지가 그 훈련이 사실은 오래됐죠. BC 586년부터 그때도 한번 예루살렘 멸망되고 난 뒤부터도 이 바벨론 포로되면서도 아마 상당히 이런 저항을, 이런 접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로마 제국 사회라 하는 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이 전체 안에 이 전체가 구도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 기본적으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워낙 제국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도 각 지방만 살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뭔가 기술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공급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소위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그래서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 간해공업이. 간해공업이.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성령복음 1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고린도 지역을 내려갔는데 로마에서부터 추출 명령이 나가지고 로마에서부터 방출, 퇴출 내용이 나와가지고 유대인이 막 또 흩어지는 거예요. 로마의 유대인들이 막 흩어지는데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 장막 만드는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업이 같으니까 당연히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남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 남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서로 합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기술을 익히는데 아주 발달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또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가 그동안 쭉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어떤 해결이라고 하면 좀 중심이라고 하면은 구제예요, 구제. 중요한 거예요, 구제.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큰 덕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제라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11조를 나의 곳간에 들여서 내 창고를 넘치게 해라.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 있는 그 11조 제도가 바로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제. 그래서 그 11조가 들어오면은 그 11조를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이게 나눠주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덕목이 일일이 그럼 그도 가지고 나눠주는 건 너무 힘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제를 제일 큰 덕목으로 이제는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어릴 때부터 애들이 기술을 배우고, 아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구제라 하는 이 사회 제도, 이 사회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소속에 있는 유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뭉치는 거예요. 뭉친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 더한 거를 하나를, 지난 시간에 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를 가지고 이 로마 지역이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 넓은 지역의 다른 민족 같으면은 벌써 다른 민족 같으면은 자기 종족이 어떻든 간에 그만 동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섞여버려요. 로마 이 제국 안에. 옛날에 내가 어느 민족인데 하는 그것이 한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면 그냥 섞여버려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5년 1945년 지금 우리가 해방하는 그 해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에 이 흩어졌던 AD 70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꾸준하게 유대인 무리를 자기들이 가진 기술과 또 사회 제도를 가지고 유지해가려고 그렇게 모이려고 하는 사회 제도나 기술보다 더 앞선 또 중심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기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구제. 구제. 여기 11조로 해서 11조. 이런 것이 있더라도 유대인들을 자리까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고 이래 하질 않고 유대인들끼리만 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힘이 어디 있냐면은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하고 섞이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제제도가 발달하는 거예요.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책임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보고 또 서로 흩어지다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 기다리냐 나도 그러기나 그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술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서로 구제하는 이런 책임을 지는 이것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발달. 그 발달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로마서 16장 4절인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안부 편지를 쓰면서 아까 그 성령복음 18장에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라. 저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주는데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철저한 책임을 지는 게 철저한 책임. 아주 철저한. 그러고 나중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가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 글을 쓰면서 빌립보서 2장 3절은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빌립보서는 빌립보서인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안 아낀다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의 구제라든지 11조 제도가 얼마나 탄탄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응? 기술이 있다는 것은 아까 18장, 성령복음 18장 있다 하는 요 18장 1절 3절이고 이 내용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한 이것이 더 예측을 가지고 비록 교회가 이 당시에 벌써 교회가 막 서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교회는 막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해당도 사라지거든. 해당도 사라지는데 이런 제도 때문에 유대인들이 단단하게 흩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어 지키는 거예요. 이제 요래 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는 이 전체를 이 밑바탕에 또 주고 있는 힘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 어떤 힘이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고전 10장 24절에 남을 낮게 나의 유익보다도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이런 남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다음에 아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낮게 여기라. 요걸 한번 보는 거예요. 왜 구제라는 사실이 발달하고 왜 남을 낮게 여기라 또 11조라는 제도가 탄탄하게 남아있느냐. 요 남을 낮게 여기라 이걸 잘 생각해보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한 이거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적에 베들레헴의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면 그 여자들은 마리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들은 말이요 전부 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자기들의 왕이 올 거다 하는 그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신하면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날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딱 깔리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 이 사상이 있단 말이야. 이해가 되려면 모르겠네. 남을 낮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보니까 나는 약해. 다들 그래 하는 거야.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내 옆에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밀어줄 건단 말이야. 이 성경에 있는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야. 왜 남을 낮게 얘기나 왜 구제를 하느냐.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위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면은 상급이 내한테 있잖아요. 나도 그 상급을 받는데 내가 기여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가 돼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하고 구제하고 11조 하는 거하고 이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미 온 건데 그 사람들은 없다고 하지 않고 오신다 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오시는 사람이 바로 약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왔다 가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상이 아주 철두철미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런 구조로 이스라엘의 1940년 한 2000년 동안 되어지는 이 긴 역사에도 이스라엘 자체가 흩어지지 않고 있었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로마가 제국이잖아요. 이제 이 언어가 바뀌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로마를 지금 우리가 후대 사람들이 부를 적에 로마 제국이라 이라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역사를 쓸 때 로마 제국,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제국, 제국이라 하는 거하고 그냥 단순한 국왕하고 다른데 로마를 제국이라 하고 또 주변에 또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번 봐봐요. 여러 사람이 있는 걸 갖고 어떤 조직이 되어 있다. 조직이 되어 있다 하면 그 뭐 때문에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면 국가대로 국가 조직이다. 안 그러면 무슨 조직이다. 조직이라 하면요. 조직이란 말을 하면 거기는 우두머리가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 근데 유대인들이 있는 이 모습이 유대인들이 우두머리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지. 잘 비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제국이라 하고 다른 국가라 하고 뭐라 이래 단체를 이래 부르는데 조직이 되어 있고 일사불란하게 흘러가는 이런 조직이고 단체는요 항상 그게 특징이 뭐냐면 우두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두머리 단체장이 있어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막 따라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 여기 모여있고 여기 모여있고 이게 막 모여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어느 모여있는 이 무도에서 이 단체에서 우두머리가 있었다 그러면요 로마 제국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래 계산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자체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두머리가 있어서 선동한다고 하면 완전히 와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이 필요하다니까. 즉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지만은 우두머리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 그런데도 이게 단체로 조직으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이게 사회라는 거예요. 사회. 잘 들어야 돼.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 내가 유대인들 통해서 오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로마 제국 안에서의 사회라는 말의 개념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제국 안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단체적인 개념이 있고 뭔가 지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분명히 여러 사람이 움직이고 여러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이 없다란 말이에요. 대장이. 그런데도 이게 조직이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사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유대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다. 로마 제국 안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단체. 아주 독특한 형상이에요. 요 사회라는 말의 개념 자체가 흘러나오는 이 내용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잘 잡아야 돼요. 응? 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가르친다 하면, 야, 저거 무슨 시험 문제 나올까 하고 막 하지만, 뭐, 요런 데서 가르치니까, 뭐 시험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요, 이 개념 자체가, 이런 개념을 딱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응? 돌아다니는 이런 언어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이 반드시 있는 이런 개념 하나를 잡아준다는 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음에 이런 걸 갖고 어떤 논리를 표할 때라도 이게 탄탄한 어떤 논리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힘이 있거든. 이 요래에 있단 말이에요. 요래에 대해서 이제는 요렇게 해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로마 제국 속에서 요런 구조로 갖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이런 흐름 자체가 두 가지 분류가 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첫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이 기술 위주로 나갑니다. 기술 위주로. 요 첫 번째는 우리 여러 건 다 있지 뭐. 이런 무리들 속에 구제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내용은 다 있는데, 하나는 기술 위주로 나가는 이런 조직이 있어요.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거의 대부분이. 요런 기술로 나가는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 아주 유일하게, 아주 독특한, 대부분이 기술 위주로 나가는데, 다른 하나가 있어요. 다른 하나가. 요거는 지난번에 좀 많이 이야기했어요. 이건 어디냐면은, 로마 제국의 로마가 이태리잖아요. 이태리의 베네치아라는 도시에 가톤가 뭐 사실 이름을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가토 지역인가 하여튼 그런 베네치아에 있는 일정한 구역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요 되지 요 정도 되지 요 정도 이태리 여기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느냐? 로마의 수도니까 모이는 것도, 로마의 어떤 로마 제국의 중심 지역이 로마니까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다닐 때가, 아니야말로 아무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이 베네치아 지역이, 무역이 성해요. 배로 가지고, 주로 배 타고 주고받는 이런 업은 아니고 멀리 가서 이렇게 물건을 행상을 이렇게 팔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성하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뭐가 있느냐면은 돈이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형태로 돈이 처음 만들어진데 어떤 재화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그 재화가 어떤 서로 통용될 수 있는 이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하는 이런 게 되어지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기술을 위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돈이 막 돌아가는 중에 유대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금을 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금업이잖아. 대금업이잖아요. 응? 여기 이자를 분다 그래갖고 이자가 높다 그래갖고 고리 대금업이에요. 고리.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없는 형편에 보니까 그래 하겠다 나도 하고 니도 하겠다 그래 달라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디어 자체를 누군가가 내긴 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직업이 없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분명히 돈이 생기는 일인데 그 이자를 통해서 돈이 생기는 일인데 다른 사람은 못해요. 교회법에 그 당시 교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법에 대해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교회법을 딱 정해놨어요. 성경에 두고. 근데 유대인들은 동포들끼리만 이자를 안 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유대인 외에 있는 전체가 다 이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더 시장이 넓은데 같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포라고 할 적에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이방인이 없다 보니까 시장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시장에 어디 반대로 보니까 그 성경에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별리를 취하지 마라. 그럼 형제들에게 별리 받지 마라는 건 형제 아닌 사람에게 받으면 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형제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왔다 가니까 온 사람은 형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빌려줘봐야 돈 못 받, 그러면 시장이 너무 좁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는 뭐 오히려 작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시장이 넓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고리대금이라 하는 이 업을 여기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주로 있는 산업이 농업사인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이게 공업적으로 서면 가내공업, 수공업 열 나가다가 여기는 공업적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응? 농업, 공업. 그 다음 베네치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상업이라고 하는, 응?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은행이 돼, 은행. 은행이 되고 나중에 정권이 되고 보험이 되고 이런 쪽으로 발달해 가버린 거야. 고리 대금업이 시작해오고. 그리고 이걸 이제 상업이라고 그러나. 농업, 공업, 상업. 이렇게 해서 분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인류사에서 이제 드러나단 말이에요. 세월이 벌써 AD 70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내려오면서 이 내용이 쭉 이렇게 발전돼서 나오는 거예요. 응? 인류사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1096년 이 사건이 이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엄청난 인력의 흐름이 막 생기는 인력에 1096년부터 한 200년간 십자군 전쟁 생기는 이 바람에 유럽사회 여기 있는 유럽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요 위에 척기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막 대거 이동하고 대거 막 그 지역을 자기 살던 지역을 막 옮기는 거예요. 전쟁 참여한다 하고 떠나가지고는 다시 고향 못 가고 있던 데가 눌러 붙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인력의 흐름이 말이요 어마어마한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요때에 유대인 사회도 엄청나게 변화가 요 있는 유대인들이 남아있던 그나마 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팔레스타인 주변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대거로 일로 몰리는 거예요. 인력의 이동이. 응? 상업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몰리는 거예요. 인력 유입이 생기는 거예요. 인력 유입이 생기면서 이쪽에 뭐가 있냐니까 물량이 공업에 되어지는 물량, 상업이 되어지는 이 물량들이 말이요. 물량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에는 조그마씩 만들던 이런 어떤 공업 자체가 간호공업이 이제는 도무지 조그마한 안 되고 차츰 기업화 되어지고 이게 커지는 거예요. 혼자 사던 것이 두 사람 하게 되고 한 가정이 하던 게 두 가정 하게 되고 그 돈을 또 더 투자해가지고 자꾸 크게 하는 그러면서 이 공업을 통해서 물량 해소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인류사의 공업 발달에 이 사람들이 그 기여하는 내용이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또 1096년에 이런 발달이 있는가 하면은 1096년에 조금 더 지나면은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1453년이 그 동로마 제국의 멸망입니다. 1453년. 그리고 1492년이 스페인의 통일이에요. 스페인 통일. 스페인의 통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에 하면은 무역이 전에는 요 지중해 근처서 요 안에서만 조막조막 하던 이런 무역상이 스페인이 여기인데 이 스페인을 통해서 전 세계 무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통해 가지고 뭐 여기서 조그마하게 하고
인도까지 점령하는 이런 거 저희가 시장이 막 발달하고 이래 하다가 1492년쯤 돼가지고는 콜럼버스가 지금 1492년이 스페인 통일도 내면서 스페인 통일을 기념해가지고 콜럼버스가 나가는 게거든. 그래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니까 스페인에서는 완전 이거는 뭐 그야말로 노다지. 나라가 막 팡팡팡 서는 거예요. 힘이 팡팡팡 생기는. 그러니까 요 이태리 여기 있는 교황한테 돈이 막 팡팡팡 모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역이 세계화되죠. 돈이 막 여기 모이죠. 여기 봐봐요. 이 베네치아에 있는 여기서 이런 은행, 정권, 이라는 사업들이 이제는 단순하게 여기만 있는 거 아니고 지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영국에 뭐 이렇게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 은행업들이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점이 뭐 거치다 뭐 브랜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역 자체에 대한 이 물량 자체가 단순하게 요 안에가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규모가 크잖아요. 응? 엄청나게 규모가 크잖아요. 이런 계기들이 생긴다. 1096년에 이 유대인들의 어찌 보면 유대인들 인력이 한 곳에만요, 여기 거의 다 몰려있다가 이 사건 때문에 여기 있던 인력이 더 이태리 쪽으로, 로마 쪽으로 치중하게 되면서 이 금융업에 대한 이 발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기술로 통해서 이것도 탄탄해지는, 이런 게 되었다가 한 400년쯤 지나니까 여기서 스페인 쪽에서 막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니까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또 뭐가 나오냐니까 이 내용이 공업이 단순하게 간해공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있잖아요. 뭐가 되는 무기. 응? 무기에 대한 이제는 막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나오냐니까 전쟁, 이 돈이 돈이 있는 사람이 전쟁하는 거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전쟁하는 거하고 벌써 양상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만한 곳도 싸워가지고 지는 것도 돈이 있으면은 용병을 사가지고 무기를 사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돈이 있으면 전쟁을 이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응? 잘 들어요. 지금 여기 전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은행을 통해서 주식이 되어지고 주식 거래가 되어지면서 돈이 자금이 자꾸 모이고 또 그러고 보험제도가 되어지면서 이 무역업의 안정성 이런 걸 자꾸 확보하다 보니까 국가 간에 있는 전쟁도 돈이 있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응? 돈으로가 이기는 거예요. 돈으로. 옛날에는 기술이나 안 그런 전술을 갖고 이겼는데 전술이나 무기보담도 이제는 돈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응?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이 돈의 힘, 돈의 위력을 이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전 인류가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자연히 이 돈의 골이 저 밑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기에 돈의 쭉 중심에 들어가면 지금 그 영향이 있잖아요. 응? 지금 전 세계 금융가에 영국이나 뭐 이태리 쪽은 좀 나중에 뭐 바뀌었지만은 미국의 일가에 전 세계에서 돈 많이 제일 많이 버는 사람 몇 사람 꼽으라 하면 전부 유대인들이 다 들어가요. 응? 그 금융가를 잡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위치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요 물량도 이제 물량이 이러다니까 여기서 산업을 주도하고 산업을 이제는 주도하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요. 세력. 응? 산업에 영향을 주는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하면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요 시대를 여기서 와가지고 어떤 시대를 봐야 되느냐. 이제 요렇게 현체로 두 개가 가는 건 저리 가는데 여기 시간이 흐른단 말이에요. 시간이. 응? 예를 들어서 여기 1096년이라고 그랬으면은 뭐 1453년 여기 흘러갔으면은 이제는
1700년대로 넘어가네요. 1700년대. 그러니까 소위 말해 18세기로 들어가면은 요 18세기쯤 되면 요래 되는 거예요. 뭐가 생겼냐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생겨요. 영국의 산업혁명. 요까지 오늘 합시다. 18세기 여기 영국의 산업혁명. 요거의 영향을 이제 받는데 영국의 산업혁명 자체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되어진 건 아니에요. 여기는 문명이죠. 문명. 인류 문명이 있는데 요거 되기 전에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회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아직까지 안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요 세월을 가는 동안에 세월을 쭉 흘러가는 동안에 1492년 기점을 해가지고 스페인의 통일을 기점해가지고 스페인을 통해서 또 이태리를 아까 이태리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랬거든. 이태리가 로마 교황이 스페인이 돈을 벌여들이는 그 기점을 통해가지고 그 전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돈이 막 나오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황청에서 돈을 받아 쓰다가 스페인에서 돈을 막 대주니까 교황청에서 유대인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쫓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 영향이 1492년 이 스페인의 독립을 스페인의 통일을 통해서 스페인이 또 하나 한 게 뭐냐니까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이슬람 교도를 쫓아내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요거 쫓아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도 우리도 쫓아내는 우리 쫓아내는 거고 유대인들이 졸지에 가만히 있던 터전에서 또 유럽에서 또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 독일이에요. 독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독일에서는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쫓아내고 여러 군데에서 막 쫓아내는데 영국은 이미 그 전에 한번 쫓아낸 흔적이 있었고 프랑스도 1492년 이전에 한번 쫓아내고 영국이 먼저 영국은 1096년 요 사건하고 연결되고 1200년이 되기 전에 자기들 왕이 이 십자군 전쟁에 들어가고 죽어버렸어요. 그 보복으로 유대인들을 쫓아냈는지 유대인들을 먼저 추방했지. 그러니까 그런 여력이 있고 또 프랑스가 나중에 프랑스 무슨 내분 일나면서 그게 자기들이 금전 운영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 쫓아내고 자기들 자력으로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들여오고 내가고 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곧 한번 시도가 있고 나중에 스페인이 이 교황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유대인들 쫓아낸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유대인들 있는 스페인에게서 그건 지난번에 내가 한번 영향을 유대인들의 스페인에서 쫓겨나는 곳에서 스페인이 100년도 유지를 못했던 통일 국가를 100년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몰락해 버리는데 그 영향이 유대인들 쫓아낸 게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놨죠. 이제 이 사람들이 갈대를 찾다 보니까 이 신성 로마 제국에 지금 여기에 경제력의 주도는 옛날에 지금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바티칸이지만은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여기 독일이라니까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 내륙 지역이 되니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지금 한참 무역적으로만 발달하고 전부 다 해변가 나라만 발달하는데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 안 오는데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안 쫓아내고 또 제국의 중심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여기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모이는 요 시점에서
요때쯤에서, 즉 1454년, 1096년 요때, 요 사건 요거 전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 나오는 거예요. 응? 원래는 AD 70년부터 이렇게 쭉 해왔는데 이것이 안 흩어지고 계속 유지되면서 유럽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공업화 되어지고 나름대로 이 상업을 금융을 잡고 있는 이런 내용을 드러날 때 이걸 유대인 사회를 이런 모습을 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길드라 그래요. 길드. 응? 길드. 길드 제도라. 길드 제도. 보통 11세기 안 그러면 10세기 후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1096년에 예루살렘에 십자군 전쟁을 해갖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싹 쫓아내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인력이 갑자기 확 불어나오고 이런 제도가 인류사에 알려질 때 그것이 길드라 불리는 거예요. 응? 요 길드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성 로마 제국에 몰린다 이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이 사건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이 흩어졌는데 이것이 18세기쯤 돼서 소위 말해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들에서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독일에 있는 길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산업혁명에 대한 사항을 보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드는 것이 그게 공산이란 말이에요. 공산. 이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 사건하고 관계 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을 바라보면서 길드 제도에 익숙한 사람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회가 막 어지럽게 됐으니까 안정된 사회를 제안하는 내용이 공산이란 말이에요. 공산.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 공산사회를 가잖아. 아직 사회란 말이 들어가기 전에 공산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북한 핵 이야기를 답이 있다 하냐면 여기 지금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긴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한 국가나 이렇게 어떤 한 개인이 무슨 주장을 해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나름대로 뭐 꺼부지기, 산에 가서 꺼부지기 걷어오듯이 걷어와도 이게 지금 큰 태산처럼 양이 막 쌓여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일정한 어떤 안목을 가지고 모아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요셉이하고 기영이하고 이거 반드시 이거 동영상 보여줘야 돼. 요 이야기를 할 때 들었단 말이에요.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예사로지만은 요 이야기할 때 어릴 때 들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이런 말 해준 데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북한 핵 문제를 지금 국가가 지금 어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안 듣고 그냥 헛투로 하면은 지금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 접근해보면은 해결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다.